장마 지나고 쌀통 딱 열었더니 하얀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다닌 적 있으시죠? 그 아찔한 기분, 저도 압니다. 아까워서 벌레만 골라내고 밥을 지어보지만 어쩐지 밥맛이 영 텁텁하잖아요. 여름철 쌀은요, 그냥 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딱 이것 하나만 넣어두면 벌레 걱정 없이 1년 내내 쌀을 뽀송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식 문화를 30년 넘게 들여다본 한상철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쌀을 부엌 구석에 그냥 놔뒀다가 여름마다 벌레와 씨름했어요. 그런데 옛 어르신들 지혜를 하나 배우고 나선 싹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쌀통이 몰라보게 깔끔해질 거예요. 오늘은요, 왜 페트병 보관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마른 고추와 마늘로 벌레를 막는 옛 지혜, 냉장고 소분 보관법, 그리고 묵은 쌀 밥맛을 새 쌀처럼 살리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댓글에 좋아요라고 딱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인터넷에서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라는 얘기 많이 보셨죠? 공간도 아끼고 벌레도 막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페트병 안쪽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쌀을 부어버리면 물기가 남아서 오히려 쌀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슬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특히 장마철엔 병을 아무리 흔들어 말려도 안쪽에 습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꼭 쓰시겠다면요. 씻은 뒤에 하루 이틀은 거꾸로 세워서 바짝 말리세요. 입구를 아래로 두고 통풍 잘 되는 곳에 세워두면 물기가 쭉 빠집니다. 손목이 불편하셔서 병 흔들기 힘든 분들은 아예 씻지 않은 새 페트병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해요. 마른 상태 그대로니까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쌀 한 포대를 살리고 죽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인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 쌀독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엔 늘 마른 고추 몇 개가 꽂혀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마른 고추 특유의 매운 성분이 쌀벌레가 싫어하는 냄새를 내서 벌레가 알을 낳으러 다가오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쌀 보관에 오래 써온 방법이에요. 쌀 10kg 기준으로 마른 고추 대여섯 개면 충분합니다. 통째로 몇 개 꽂아두고 매운 냄새가 쌀에 뱄까 걱정되시면 얇은 거즈나 부직포 주머니에 싸서 넣으세요. 냄새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고추가 없으시면 통마늘 몇 쪽이나 월계수잎 서너 장을 넣어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껍질째 넣으시고 물러지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예치의 하나가 요즘 방충제보다 훨씬 마음이 놓여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고추 넣으면 밥에서 매운맛 나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통째로 넣은 마른 고추는 매운 성분이 밥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고춧가루처럼 부서진 게 아니라 통고추니까요. 그래도 영 찜찜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직포 주머니를 활용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월계수잎은 향이 은은해서 밥 지을 때 오히려 좋은 향이 살짝 배기도 해요. 서양에서도 곡물 보관에 오래 써온 잎이거든요. 그러니 취향껏 골라 쓰시면 되는데 저는 마른 고추와 월계수잎을 같이 넣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해 주거든요. 세 번째, 여름철 쌀 보관의 진짜 정답은 사실 냉장고입니다. 쌀벌레는 따뜻하고 습한 데서 알을 까고 번식하는데 냉장고 온도에선 그게 거의 멈춰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분입니다. 쌀 한 포대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이나 밀폐용기에 2-3kg씩 나눠 담으세요. 한 번에 먹을 만큼씩 소분해두면 꺼낼 때마다 문을 여닫는 시간이 짧아서 습기가 덜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 쪽 칸이나 야채 칸이 딱 좋아요. 손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무거운 쌀 포대 옮기실 필요 없이 처음 쌀 살 때 자녀분께 부탁해서 미리 소분만 해두시면 그 다음부턴 가벼운 용기만 꺼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여름 3개월, 10월까지는 벌레 구경 안 하고 뽀송한 쌀로 밥 지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판별법입니다. 쌀통 열었을 때 쌀 사이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보인 적 있으시죠? 그냥 쌀겨나 부스럭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 흰 가루가 사실은 쌀벌레 유충이 갉아먹으면서 생긴 흔적이거나 유충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으로 쌀을 헤집었을 때 하얀 실 같은 게 붙어 있거나 쌀 아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미 벌레가 들어와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쌀을 넓은 쟁반에 펼쳐서 그늘지고 바람 통하는 곳에 두세요. 벌레는 빛을 싫어해서 어두운 쪽으로 도망가는데 밝은 데 펼쳐두면 저절로 기어 나옵니다. 절대 햇볕에 직접 말리지 마세요. 쌀이 갈라져서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늘 바람이 핵심입니다. 걸러낸 뒤엔 앞서 말씀드린 냉장 보관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벌레가 생긴 쌀, 이거 다 버려야 하나 고민되시죠? 아까워서요. 사실 벌레를 골라내고 잘 씻으면 밥을 지어 드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예로부터 내려온 얘기입니다. 다만 벌레가 이미 갉아먹은 쌀은 속이 비어서 밥맛이 확실히 떨어져요. 물에 담갔을 때 둥둥 뜨는 쌀알들이 바로 그거니까 그건 걷어내시고 가라앉은 실한 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벌레가 났던 쌀통은요. 다음에 새 쌀 넣기 전에 반드시 통을 깨끗이 씻어서 바짝 말리세요. 구석에 알이 남아있으면 새 쌀에 또 옮겨가거든요. 이 마무리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쌀을 사도 돌아와 미타불이에요. 5번째, 묵은 쌀 밥맛을 새 쌀처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름 지나면서 오래된 쌀은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밥이 푸석해지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손질만 하면 정말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먼저 쌀을 씻을 때 첫 물은 빠르게 헹궈서 바로 버리세요. 묵은 쌀 특유의 냄새가 첫 물에 가장 많이 배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밥을 안 칠 때 물을 평소보다 아주 살짝 넉넉하게 잡고요. 여기에 식용유 몇 방울 또는 식초 반 숟갈을 넣어보세요. 밥 아래 윤기가 돌고 냄새도 잡힙니다. 얼음 2-3 조각을 넣고 밥을 지으면 뜸이 천천히 들면서 밥이 더 차지게 돼요. 이건 오래된 밥집 지혜인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물을 조금 더 넉넉히 잡아서 진밥으로 지으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묵은 쌀도 갓 지은 새 쌀밥 부럽지 않답니다. 6번째, 쌀을 살 때 요령입니다. 여름엔 아무래도 쌀이 상하기 쉬우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두지 마세요. 두 식구면 10kg, 혼자 사시면 4에서 5kg짜리 작은 포대가 오히려 낫습니다. 다 먹을 때쯤 새로 사면 늘 신선한 쌀을 드실 수 있어요. 쌀 살 때 포대에 적힌 도정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도정한 지 얼마 안 된 쌀일수록 밥맛이 좋습니다. 쌀은 도정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포대를 들었을 때 쌀알이 골고루 통통하고 부서진 쌀아기가 적은 걸 고르세요. 창고에 넉넉히 사두는 것보다 제철에 조금씩 자주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여름쌀 관리의 진짜 비결입니다. 사오신 쌀은 미루지 마시고 그날 바로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신 김에 오늘 배운 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페트병 쓸 땐 반드시 바짝 말려서 습기를 없애라. 둘째, 마른 고추나 마늘, 월계수잎 이것을 넣어 벌레를 막아라. 셋째, 2-3kg씩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라. 넷째, 흰가루나 하얀 실이 보이면 그늘 바람에 펼쳐 벌레를 걸러내라. 다섯째, 묵은 쌀은 첫 물을 빨리 버리고 얼음이나 식용유 몇 방울로 밥맛을 살려라. 여섯째, 한 번에 조금씩 신선하게 사서 바로 소분해라.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이번 여름쌀통은 걱정 없습니다. 특히 마른 고추 넣기와 냉장 소분, 이 2가지만 오늘 바로 해두셔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자, 오늘 이 얘기 어떠셨어요? 장마 지나고 쌀통 열었다가 하얀 벌레 보고 가슴 철렁했던 그 기억,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시죠? 마른 고추 몇 개, 냉장고 소분 한 번이면 올여름은 물론이고 가을까지 뽀송한 쌀로 따뜻한 밥 지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쌀 보관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들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 밥상을 더 든든하게 지키는 살림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맛있는 밥 많이 지어 드세요. 고맙습니다.